네, 이어서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먼저 읽으면은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단 a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좋겠죠?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알고 있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우리가 뭐랑 똑같이 볼 수 있었냐면은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다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바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b 아니죠?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b죠. 4b가 0보다 커야 된다. 또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두 가지겠죠. 아는 조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각각 풀어볼게요. 기역 먼저 보면은 a제곱 더하기 4b가 0보다 크냐? 근데 우리 1번 식에서 이미 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당연히 맞겠죠. 그 니은은 b의 부호가 0보다 항상 크냐인데 이거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틀린 명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b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b에 관한 식은 뭐밖에 없죠? 이 식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b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b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4b가 0보다 크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b가 정리를 해보면 4b가 마이너스 a제곱보다 크다죠. 바꿔보면은 b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보다 크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분의 a제곱은 항상 뭐 어떻게 되죠? 0보다 항상 크죠. 그럼 따라서 b도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맞는 명제인데 b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보다 크다고 해서 0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서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쵸? 굉장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명제가 틀렸다는 거를 보일 때 가장 좋은 거는 발레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지 않더라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당연히 틀린 문제겠죠. 왜냐면 얘는 항상 b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본 건데 굳이 b가 0보다 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런 어떤 거 명제가 틀렸다는 거를 생각할 때는 발레를 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서 이게 맞을 건지 아니면 이게 틀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서 뭔가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레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쉽게 뭐 b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a가 뭐면은 말이 되죠? 그쵸? a가 4기만 해도 a제곱 더하기 4b가 어떻게 되죠? 16 마이너스 4니까 12니까 0보다 크죠? 또 a도 4니까 0보다 크죠? 그럼 a도 0보다 크고 a제곱 더하기 4b도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b가 마이너스 1이죠. 즉 항상 0보다 클 필요는 없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의 명제가 틀린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어떤 명제가 틀렸다는 거 볼 땐 항상 발레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바로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레가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가지고 그 다음 발레를 찾았었어요. 이렇게 찾았었고요. 그리고 디귿을 보면은 x의 값의 범위가 이렇대요. 그때 뭐래요? 다시 이차함수의 최소값, 최소값이죠?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니까 뭐죠? 항상 그림 그려라라고 했었죠. 항상 그림 그리라고 했었죠. 항상 그림 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차함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fx라고 돼 있네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죠. 그림 그리라고 했었죠. 최소값에 관한 건 무조건.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묶어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ax고 더하기 b죠. 여기서 그 2분의 b가 반의 제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뭐가 올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2 반의 제곱이니까 바로 4분의 a제곱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의 제곱이 좋은 거는 숫자 헷갈리거나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올 때. 그래서 정리해주면 x 여기서는 2분의 a의 제곱이죠. 더하기 4분의 a 제곱으로 나와야 되고 뒤에는 b가 나오겠죠. 그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죠? 2분의 a, 4분의 a 제곱 더하기 b가 나오고 최고점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겠죠. 그쵸? 여기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굳이 x축, y축 그리지 않아도 풀었었죠. 여기서도 어때요? 지금 a랑 b가 뭔지 모르니까 x축, y축을 그리기 좀 힘들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해볼게요. 여기서는 부호가 음수니까 최고점의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다고 했죠? 2분의 a, 4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나오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0부터 a요? 그 0부터 a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어디가 더 내려가 있냐를 판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x축을 이 축을 대칭으로 꼭지점의 축을 대칭으로 대칭이라고 했었죠. 근데 2분의 a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나 0부터 2분의 a까지의 길이나 똑같죠. 따라서 여기는 y값이 똑같아. 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네, 여기서 같거나 여기서 같거나 최소값은 b이다. 최소값 어디서 간다고요?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x가 0인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뭐다? 최소값은 x가 0일 때 y값이더라. 즉 f0이더라. 그래서 f0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서 0, 0이니까 b만 남겠죠. 따라서 b더라. 근데 뭐라고 했죠? 네, 최소값은 b이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명제.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네, 이 문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일단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두 개였죠. 서로는 두수 만날 때랑 이가 0보다 클 때니까 조건을 통해서 식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기역은 뭐 당연히 됐었고 그 니은은 안 되는데 왜 안 됐었냐면은 b에 관한 범위를 정례를 해봤더니 뭔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발레를 찾아준 거였어요. 그 디귿은 어떤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차 함수 최소값은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랑 a의 부호가 필요하니까 표준형을 바꿔줬고 그 과정에서 반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문자에서 쓰는 것도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x축, y축을 굳이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참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나타내지 않고 그림을 그려봤고 부호를 정했더니 근데 뭐 어디서 더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차함수는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2분의 a만큼 떨어졌고 2분의 a만큼 떨어졌고 따라서 똑같다 y값은. 그래서 뭐 f0이든 fa든 똑같이 최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최소값은 f0이다 b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네, 끊고서 이어서 풀어볼게요. 네, 이제 발전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라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또는 더 납작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더 이렇게 샤프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둘레의 길이가 언제 최대값을 갖겠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는 뭐 맨날 이제 중단원이나 대원 마무리 문제로 나오죠. 이런 문제 푸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죠.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이 둘레의 길이를 변수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그렇게 나타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개념 또는 문제를 통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문제로 바꿔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A의 좌표를 한번 t, 0이라고 한번 놔 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D의 좌표는 바로 구해지죠. 왜냐면은 D의 X좌표는 어차피 T로 똑같겠고 Y좌표는 T를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어떻게 되죠? 네, 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가 되겠죠. 또 이 그림에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D겠죠. D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B의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가 네, 궁금한 건데 이거를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데 우리가 이 차함수의 그래프는 이 꼭지점에서 내린 이 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쵸? 그래서 이 좌표를 이 초록색 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x는 3이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한번 해보면은 꼭지점에 결국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해야겠죠? 변형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9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3,9여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x의 좌표니까 x는 3이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 b죠. 이 b의 좌표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쪽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은 이쪽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여기 좌표가 당연히 3,0이겠죠. 수직선상에서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를 빼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길이는 결국 뭐가 돼요? 3에서 t를 뺀 게 되죠. 그럼 여기의 길이도 어떻게 되죠? 3-t가 되겠죠. 그러면은 b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3에서 3-t만큼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면은 3에서 3-t만큼을 더해주니까 6-t가 되겠죠. 6-t, 0이다. 그럼 c의 좌표는 6-t, 6-t를 대입을 한 거겠죠. 그런데 굳이 6-t를 대입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D에서 y좌표를 구해놨으니까. 여기 y좌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를 나타내 보면은 둘레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죠?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내 보면은 둘레 길이는 뭐 굳이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2 곱하기 AB가 가로의 길이 맞죠? 더하기 BC죠? BC는 세로의 길이. 그래서 나타내 보면은 2 곱하기 AB 길이 어떻게 구한다 했죠? 오른쪽에서 왼쪽의 좌표를 빼라. 6-t에서 t를 빼라. 6-t에서 t를 빼는 거니까 6-2t겠죠? 바로 계산했어요. BC의 좌표는 이 길이랑 똑같고 결국에 C의 y좌표 또는 D의 y좌표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가 되겠네요. 는 정리해보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4t에 더하기 6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8t에 더하기 10이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즉 무슨 문제로 바뀐 거죠?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것도 수학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건데 변수를 잡을 때는 항상 변수를 잡던가 이제 변수를 잡던가 네, 이게 학교 종설이에요. 네, 아마 아직 들어보신 적 없겠지만 이 학교 종설이고 이어서 해보면은 변수를 잡던가 시원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문자가 생기잖아요. x나 t. 그럼 이거의 범위를 항상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시원을 할 때도 그 변수가 어디 범위를 갖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변수를 t라고 잡았죠. 근데 이 t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만약 t가 0이면은 말이 될까요? t가 0이면은 a가 0,0이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냥 직선이니까
그럼 t는 어떻게 돼야 돼요? t는 0보다 일단 커야겠죠. 그럼 만약에 t가 3이라고 쳐봐요. 우리가 여기를 3이라고 했었죠. 여기 좌표가. t가 3이면은 a랑 b가 똑같은 점이니까 당연히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t는 3보다 작고 0보다는 커야 돼요. 즉 t는 여기서 t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한다. 그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우리가 어디서 풀었죠? 10번 문제에서 풀어봤죠? 10번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주어질 때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어떻게 식으로 변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좀 빠르게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가 와야 되고 더하기 4에 마이너스 8을 했으니까 더하기 20이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20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표평면을 굳이 안 그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지 않을게요.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2, 20이더라. 근데 x의 범위가 어떻더라? 0부터 3이더라. 0은 한 이 정도 되겠죠. 3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는 빵꾸죠. 왜냐면은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결국에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따라서 20이다. 이렇게 풀었죠. 사실은 이렇게 범위가 없어도 문제 답이 나와요. 그쵸?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 이 범위를 고려를 안 하면은 문제 답이 틀리게 나오게 문제가 나오니까 꼭 이렇게 범위 잡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변수를 잡거나 또는 치환을 할 때 항상 그 변수의 범위를 고려를 해주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 풀어봤고요.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수업은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비록 여러분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좋았고요. 다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